안녕하십니까, 보당입니다. 오늘은요, 풍수에 대해서, 저는 풍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관련된 책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 알려져 있는 풍수에 대해서 좀 과장된 면도 있고, 또 뭐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도 많고, 또 뭐 전문가 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것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풍수. 자. 제가 풍수 얘기를 꺼내는 배경에는 이번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있는 그 용산구는요, 원래 용산이 아닙니다. 사실상 서울에 있던 용산은 마포구가 사실은 용산 쪽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구역이 좀 웃기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좀 알아들기, 이렇게 인문풍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풍수란 말 자체가 바람과 물이죠, 그죠? 이게 참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인데요. 풍수가 좋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요. 참 모르니까 더 신비화돼서, 그래서 참 제가 좀 웃은 적이 있는데요. 풍수란 말은 이제 옛날에 나온 말인데, 여러분 풍수하면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옛날에 AD 한 400년경이에요. 이쯤 될 겁니다. 중국에 이제 좀 유명한 기인이 있잖아요, 그죠? 유식하고 또 뭐 별걸 다 알았다, 뭐 이렇게 전해진 또 전설상의 인물이 있는데, 곽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곽박. 이 사람이 이제 조상 부모 무덤을 어떻게 잘 쓰면은 후손이 뭐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장례를 지낼 때 어디다가 무덤을 쓰느냐. 사실 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풍습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것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뭐 서양에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에다가 뭐 조상을 모시면은 후손이 뭐 발복한다, 복을 받는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려면 뭐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풍수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고 큰 관심은 없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풍수라는 건 나름 상당한 인문학적 요소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풍수란 말은요,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게 책을 한 권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중국서 전해지는 책은 그 사람을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지었다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하면 뭐 유명 인사의 이름을 따서 이 책이 누가 지었다 그러면 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곽박이 정말 지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퀘스천입니다. 풍수란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라 그러죠, 기. 그 기라는 것이 예를 들면 기는 바람을 타면 승입니다. 기승풍, 즉 산이다.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죠? 냄새 나는데 바람 불면 싹 사라지죠. 그래서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기가 이게 세계할 때 어떤 개인데요.
한계를 짓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만나면 그 기는 그친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물을 만나면 저 건너편과 이쪽은 좀 다르죠, 그죠? 물 건넌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물은 좀 차죠. 그래서 이제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경계하면은 그친다. 요 말이 바로 풍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죠. 풍수에 관한 이제 언급을 할 때 요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주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가 이제 흔히 이제 뭐 땅의 좋고 나쁨, 또 양택, 음택이라는 게 있죠. 양택은 사람 사는 집이 어떤 환경에서 좋다, 잘 발전한다. 그리고 음택은 이제 음양할 때 음인데요. 조상 묘소를 어떻게 써야지만 좋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음택이거든요. 택은 집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란 말이 나왔어요. 자, 먼저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 그 다음에 혈. 구멍입니다. 구멍. 혈자리라 그러죠. 침 놓을 때 우리 놓는 자리를 갖다가 혈자리라 그러죠. 구멍입니다. 거기에 넣으면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사. 뭐 모래 사자인데요. 토지를 의미해요.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죠. 물수.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게 방향. 자, 이 5가지가 풍수를 정할 때 보는 기본적인 5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재미난 얘기가 용산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용산. 용이 뭐냐면요. 드래곤이죠. 그죠? 서양에서는 드래곤인데, 서양의 드래곤과 동양의 그 용과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둘 다 파충류처럼 생기는 바람에 같은 용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달라요. 서양 용과 아시아 용은 아주 반대입니다. 아시아존에서 용은요, 일종의 비와 관련이 있고요. 서양의 용은요, 대장간에 그 화로 있죠. 그걸 이렇게 풀무질하면은 불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하잖아요. 사실 서양의 용은 그 화로 속에 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스가 달라요. 그래서 서양 용은 화룡이죠, 화룡. 불을 뿜는 드래곤이죠. 동양 용은 불을 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래곤이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생긴 거죠. 용이 뭐냐면요. 산을 보시면요. 산에서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 구불구불 내려오죠. 이걸 옆에서 보면은 이게 용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용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그 능선이 내려오는 모습을 풍수에서 용이라 부릅니다. 용. 그래서 그 용이 가다가 적당한 장소에 멈췄는데 거기에 땅이 참 좋더라. 그게 혈이에요. 여기가 참 이렇게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또 음택에서 무덤을 쓸 때 이 자리가 참 좋구나. 이게 혈자리죠. 그래서 얘기인데요. 그 서울에서 용산은요. 전국 지명 어딜 가나 용자 붙은 지명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풍수에서 용은 보통 명사죠. 풍수학에서 쓰는. 전국 어디나 가나 산이 내려오죠. 능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문산, 뭐 어딜 가도 뭐 부산의 용두산, 용은 흔해 빠졌어요. 한국이 다 산이죠. 그죠? 그래서 용맥이 내려온다. 용이 내려온다. 해서 그런 곳은 다 용이라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의 용은 어디냐 하면은 북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인왕산, 서울의 서쪽이죠. 지나서 그 효창구장 있죠. 마포,
거기에 만리제라든가 뭐 아현, 옛날에 애제라고 합니다. 아기 고개. 그 내려오는 그 산 줄기가 그게 서울에 있는 용산입니다. 어디서 끝나냐면 절두산, 천주교 성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슬쩍 짬보했다가 한강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입수하다, 물에 들어가다. 그게 어딥니까? 지금 마포구죠? 마포구인데, 원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그 사람들 그 총독부에서 서울을 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용산과 마포 일대, 지금의 용산구, 통틀어서 용산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44년에, 즉 해방 직전에 인구가 좀 늘면서요, 이거 행정구역에 인구가 많으니까 나눕시다 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마포를 원래 용산이죠. 그걸 용산구라 했고요. 지금의 용산구는 원래 용산구에 속해 있었는데 이름을 그냥 용산 이쪽으로 하고 저쪽을 마포구로 한 거죠. 그래서 삼각지 흔히 있는 국방부 있는 대통령실 있는 용산은 용산의 북쪽에서 볼 때 용산의 왼쪽에 있는 그냥 그 동네예요. 용산이 아니죠. 거기 남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마포구가 원 용산이고 지금 용산구는 사실은 남산구라고 해야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 지명이 뭐 잘못됐는데 조선 총독부 시절에 하여튼 별로 좀 모르는 사람이 행정 편의상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에서 용이라는 것은 산이 능선이 내려오는 모습이 용이다. 아시겠죠? 그죠? 용. 풍수에서 기본 이런 걸 참 재미난 얘기라서 제가 풍수, 즉 인문학 풍수로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풍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재미난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